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개천에서 용이 된 사나이, 개백정 상국, 번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쾌. 저는 어려서 이 이름을 들었을 때 호나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주 독특해서 제 뇌리에 깊이 박혔는데요. 나중에 좀 커서 역사서를 보니까 유방의 가장 믿을만한 용장 중에 용장이 번쾌였습니다. 이 번쾌는 유방과 함께 지금의 강소성 폐연인데요. 같은 고향 사람이고 소하, 조상과 함께 폐연 사람으로서 천하를 제패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소하와 조상, 번쾌 세 사람이 유방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결국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데요. 이 번쾌는 놀랍게도 직업이 백정이었습니다. 소하나 조삼은 옥리였습니다. 옥리라는 것은 이제 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방도 학식이 깊지는 않았지만 정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쾌는 백정 출신이어서 말 그대로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역사 기록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개를 잡아 파는 것을 주업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정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와 돼지를 잡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역사 기록에는 개를 잡아서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백정이죠. 번쾌는 의기남하였습니다. 비록 백정이었지만 원래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고 아주 몸집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항우를 표현할 때 역발산의 기계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을 뽑아내고 그럴 정도로 기계가 세상을 덮는다고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괴력을 지녔던 사람이 번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번쾌는 유방을 도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전쟁에서 한 번도 선봉을 고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선두에 서서 그가 사병일 때나 장교일 때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장군일 때나 아무런 차이 없이 그는 선두에 서서 항상 진두에서 싸맸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런 공적으로 벼슬이 하나씩 올라갔고 나중에는 시급을 5,000호나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한 제국이 세워졌을 때는 소하, 한실, 장량 이런 사람들에 이어서 5번째로 공신이 되었습니다. 즉 공신 중에 5위가 된 것이죠.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기록상에는 패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쌈만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쾌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머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이 함양을 점령했을 때 유방은 미색에 빠져서 사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량과 번쾌가 강력하게 권해서 그가 패상으로 후퇴했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 기록에는 장량만 나오지만 번쾌가 옆에서 강력히 조언을 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이 같이 했다고 보고 사실 번쾌도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의기남하였습니다. 항우가 함양을 점령하고 나서 그가 범증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방을 죽이려고 홍문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는 이것을 홍문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홍문연에서 범증이 항우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항장으로 하여금 칼춤을 추게 합니다. 그 장막 안에는 항우와 범증과 유방과 장량 그리고 항우의 호위무사 몇 명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은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이때 초나라 병사를 밀치고 칼을 뽑으면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번쾌입니다. 번쾌는 그 자리에서 눈을 부릅뜨고 칼춤을 같이 추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항우는 감탄을 했습니다. 저 체격이 크고 용감한 장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량이 옆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번쾌입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전면에 서서 싸우는 아주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무장이면서 힘센 사람을 좋아했던 항우는 번쾌에게 반해서 그 자리에서 술잔을 내립니다. 그런데 번쾌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이 술잔을 받아 마시고 준 고기를 칼로 베어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항우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제게 더 큰 술잔 주십시오.
이런 조그만 술잔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째 그냥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시간을 벌어서 결국 유방이 위험한 장소에서 도망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번쾌입니다. 사실 번쾌가 없었다면 그날 유방과 장량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번쾌가 그것을 막아섰기 때문에 결국 살아나게 돼서 유방도 이 번쾌의 그 용맹함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더더구나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번쾌를 더 애지중지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유방의 아내가 나중에 여태우가 되는데요. 그 여치입니다. 이 여치의 여동생의 남편이 바로 번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과 번쾌는 동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친했겠죠. 그런데 역사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번쾌는 서한 제국이 서고 나서도 여러 곳에서 유방을 반대하는 반란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제압했던 장군이 바로 번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위가 좌승상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포는 사실 대단한 세력이 있었고 항우 밑에 있었지만 유방 편을 들면서 결국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포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서고 나서 공신들에 대한 상을 내릴 때에 이 영포에 대한 상이 적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영포의 반란을 진압하러 간 유방이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병석에 눕게 되는데요. 이때 유방은 이상하게도 대신들과 주발, 관여, 번쾌 같은 장군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늘 환관들과만 있었는데요. 몇 개월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번쾌가 참지 못하고 주발과 관여 그리고 대신들을 이끌고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황궁의 대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침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유방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아프시더라도 대신들과 정사를 논하셔야지 어떻게 환관 나부랭이들과 대사를 논하십니까? 이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라면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방은 껄껄껄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부터는 내가 조회에 나가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부터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조회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노관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노관도 한 나라를 일으켰던 공신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도 역시 이제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난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유방은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서인 번쾌를 상국의 자리에 앉히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진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쾌는 바로 노관을 제압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번쾌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번쾌와 여시 일족을 미워하던 사람이 병석에 있는 유방에게 참소를 합니다. 사실 여치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유방은 여치를 싫어했습니다. 더더구나 이 여태우는 너무나 성격이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유방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긋나긋한 성이 척시인 척부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부인은 벼슬자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부인의 뜻이 아니고 예전에 황후 밑에 있던 귀비, 부인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이 부인의 아들이 유여의입니다. 어린 유여의를 사실 해제를 대신해서 황제를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우는 이 척부인을 정말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방이 자기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태우와 여태우의 여동생 번쾌 그리고 번쾌를 따는 일족들이 폐하가 승하하시면 바로 척부인과 유여의를 죽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병석에 있던 유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척부인을 죽인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인 유여의를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승상이었던 진평과 대장군인 주발을 불러서 밀지를 내리는데 너희는 바로 번쾌에 가서 번쾌를 보는 즉시 참하라. 그리고 주발이 전쟁터에서 대장군직을 대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진평과 주발이 번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진평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유방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유방이 죽고 나면 여태우가 어린 한 해제 뒤에서 분명히 수렴 첨정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씨들이 실권을 잡을 텐데 그때 자기 목숨이 괜찮겠는가? 여태우의 매부를 죽인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폐하가 지금 병중에 있어서 판단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닌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친구이자 자기의 폐업을 이루도록 너무나 많은 공을 세웠고 한제국이 쓰고 나서도 수많은 반란을 제압했던 사람이 번쾌인데 번쾌를 그 한 번의 참소로 죽인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그를 죽인다면 내 목숨도 위험하겠다. 그래서 주발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이진 맙시다. 이래서 꾀를 내서 번쾌를 군영에서 불러내서 바로 체포를 한 뒤에 장안으로 압송을 합니다. 근데 압송하는 중간에 유방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진평은 유방의 영전 앞에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내게 명령을 내려서 번쾌를 압송해 왔는데 이 번쾌에 대한 처결을 폐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폐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처결을 누가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사실 진평이 꾀를 낸 것이죠. 거기에 서 있는 여태우와 여씨 일족들 그리고 번쾌 일족들에게 자기가 번쾌를 죽이지 않고 데려왔다. 그러니 나의 공을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였죠. 예상대로 여태우는 진평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이 번쾌를 다시 복직을 시켰는데요. 번쾌는 해제가 등극하고 나서 6년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제가 등극하고 3년 정도는 소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우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죽고 나자 여태우와 여태우의 여동생이 실권을 쥐고 여씨 일족들을 모두 고관 자리에 앉히면서 한나라의 천하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번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방이 번쾌를 죽이라고 했던 것이 왜 죽이려고 했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 것이라는 참소를 받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죽이라고 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격이 괄괄했던 번쾌가 병중에 있는 유방이 대신들과 만나지 않자 대신들을 이끌고 대궐문을 밀치고 들어갔던 그 사건 때문에 유방이 번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됐다. 즉 여씨 일족과 번쾌가 하나의 일당이 돼서 결국 본인이 죽고 나면 어린 해제 뒤에서 섭정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유씨천하가 아니라 여씨천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번쾌를 죽이라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설을 지지합니다. 사실 예전에 황제가 황국문을 걸어 닫으라고 명령을 하면 그 문은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자들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서부터 자랐고 친구였지만 신하에 불과한 번쾌가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역죄입니다. 사실 유방은 웃으면서 그것을 처리해줬지만 그 속으로는 내가 살아있는데도 번쾌가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번쾌는 그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없었지만 진승 5강의 난 때 진심으로 유방을 우두머리로 추천했고 목숨을 걸고 홍문연에서 그를 방어했고 모든 전쟁에서 유방 앞에 서서 그가 진두지휘를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유방의 목숨을 구해줬고 그가 서한 제국을 세우고 나서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반란을 제압하는데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번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쾌는 우직하고 충성스러웠지 결코 반란의 그런 뜻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표독한 그리고 잔인한 태우 그러면 바로 여태우입니다. 여태우는 유방이 죽자마자 유방이 사랑했던 첫 부인의 손, 발을 다 자르고 혀도 자르고 눈도 뽑아내고 사람 돼지라고 칭하면서 돼지 우리간에 그 여자를 넣어서
죽였던 여자가 바로 여태우입니다. 저도 사실 소름이 끼쳤고 사실 중국 역사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처사를 했던 여자가 여태우인데요. 놀랍게도 그 여동생도 똑같았습니다. 이 두 여자와 여씨 일족이 완전히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번쾌가 비록 해제 6년에 죽긴 했지만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여씨 일족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 유방이 의심을 했던 것도 사실은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보면 번쾌가 비록 여씨 일족의 발호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는 유방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해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록 일자 무식에 개를 잡는 백정이었지만 그의 담력과 그의 힘과 그의 충성심을 통해서 한제국을 건국하는 데 공헌을 세웠고 한제국이 성립하고 나서도 유방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되었던 사나이 번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